안녕하세요, 열디입니다. 오늘은 종부세와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시면 앞으로 투자자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지 알게 되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60대 수강생분이 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작년 종부세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넘게 나왔다고 해요. 여가나 생활소비 줄여서 6개월간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많이 나오고 힘들지만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아 팔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대 지인이 있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고가 아파트에 임대주택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더 이상 없고, 작년에 혜택이 있었을 때는 종부세가 1200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1억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막막하다고 하네요. 종부세가 연일 화제죠. 종부세 상승폭도 어마어마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매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기본소득 25만 원 딸랑 주면서 세금은 엄청나게 뜯어가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선진국들은 거래세나 보유세를 낮췄는데 유독 한국, 문재인 정부만 부동산 등 각종 세금을 미친 듯이 올려서 뜯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부동산 블로거나 유튜버들은 종부세 폭탄을 받은 다주택자들이 겁먹고 집을 너도나도 중개소에 내놔서 집값이 이제 하락한다고 말을 하나 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강생들이나 주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토로하고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하락이 올지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종부세 때문에 집값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확신입니다. 물론 종부세 폭탄으로 개별적으로 힘들고 아픈 사람들은 위에 말했던 수강생들처럼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시작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 보면은 상승하는 거를 하락으로 만드는 힘은 종부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부동산에 있어 하나의 명제인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오른다는 것을 꼭 머리에 각인시키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종부세 많이 내야 한다고 부족한 새 아파트가 내년에 당장 뚝딱 만들어져서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리고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말대로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서 밤을 새운다고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빨리 나올 수도 없고 그 양도 수요가 충족할 만큼 충분하게 나올 수가 없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예요. 근데 종부세 폭탄적으로 올리고 매긴다고 공급이 획기적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집값은 공급이 많아질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부세는 세금이면서 비용에 속합니다. 집값이 올라 여러분이 얻는 차익은 수익에 해당되죠.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세금이 늘어서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수익과 비교해서 뭐가 더 이익인지 따져보게 되겠죠. 갑자기 비용이 늘어나면 기분은 나쁘고 전부 다 남는 게 줄어드니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크다면 사람들은 집을 삽니다. 또 비용 인상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이때도 집을 매수해요. 부동산에 있어서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되는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경우일 때는 공급이 부족할 때입니다. 공급이 과잉이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을 때는 비용 전가가 불가능해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부세 인상에 대한 비용 전가를 세입자나 무주택자들한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1편 여기까지 하고요. 2편 이어서